제가 유튜브에서 팔란티어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어떤 한 유튜브가 팔란티어에 대한 아주 용감한 방송 내용을 진행한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튜브의 주장은요, 팔란티어가 소위 레거시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자체적인 빅데이터, 자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내고 그것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만들어내는 이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나가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었는데요. 제가 그런 내용을 보면서 무지하면 이렇게 용감하게 방송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팔란티어는 그런 전통적인 레거시 기업들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같은 이런 엄청난 테크 기업들, 오늘날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바로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분야인 AWS,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이 엄청난 사업 분야가 바로 팔란티어의 핵심 고객사입니다. 팔란티어와 AWS는 2021년부터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오늘 이 팔란티어 블로그를 통해서 간략하게 앞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블로그의 내용 전체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좀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앞부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짝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의 전체적인 것을 다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팔란티어 블로그에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은요, AWS의 팔란티어 하이퍼오토를 통한 확장 가능하고 신속한 ERP 분석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부터가 조금 전문적인 그런 스멜이 나죠. 자, 데이터가 현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리소스라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구조화, 비구조화, 트랜잭션, 지리공간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데이터를 생성, 분류 또는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팔란티어 파운드리는 기존 데이터 시스템과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보다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운영 플랫폼입니다. 분석을 운영과 융합하고 후기 및 학습 루프를 활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적인 가치를 창출합니다. 시급한 문제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운용하는 첫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데이터 통합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작업이 많이 필요하며 기본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통합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또 수작업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 블로그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이요, 기업 자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통합이나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몇 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서 해야 할 그런 작업인데 우리 팔란티어는 그거보다 훨씬 시간을 많이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강조하려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아마존도, AWS, 아마존 웹 서비스도 팔란티어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팔란티어의 이 파운드리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아마존 스스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팔란티어 하이퍼오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란티어 SDDI, Software Defined Data Integration 기술을 활용하여 엔지니어가 새 코드줄을 작성할 필요 없이 소스 시스템에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대규모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스 시스템 중 하나는 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대규모 기업들이 이런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죠. 조직은 종종 인수합병으로 인해 다양한 버전에서 실행되는 여러 ERP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하이퍼오토는 SDDI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변환 및 모델링을 자동화합니다. 매출원가, 재고, 공장, 창고, 제품 등 주요 비즈니스 주제에 대한 즉각적인 360도 보기를 제공합니다. 동적 가정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 판매를 늘리고 제품 조합을 최적화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운드리는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소스 시스템에 다시 씁니다. 자, 이제 아마존과 같은 기업, 거대한 물류 창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겠죠. 바로 그러한 아마존에게 이 팔란티어의 하이퍼오토와 같은 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지금 이 블로그에선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21년 3월 팔란티어는 아마존 웹 서비스, 줄여서 우리 AWS라고 부릅니다. AWS 고객에게 비용 절감을 제공하기 위해 파운드리 ERP 수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SAP에 중점을 둔 솔루션의 개요를 제공하고 AWS에서 실행되는 파운드리가 필요한 확장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이제 이 설명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블로그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렇게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그림들도 나와 있고요. 아마도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결론 부분을 보도록 할까요? 이 게시물에서 우리는 확장성이 뛰어난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파운드리 기반 AWS의 팔란티어 하이퍼오토가 ERP 시스템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통합하고 긴급한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 기존 데이터를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이퍼오토는 소프트웨어 정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분석 진입에 대한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고 비즈니스, IT 및 운영자가 협업 소스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몇 달 또는 몇 년이 아닌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운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과 같은 이 대기업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이런 엄청난 클라우드 그리고 엄청난 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이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서 수행해야 할 그 작업을 단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데이터 이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팔란티어의 엄청난 매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팔란티어와 협업을 진행하는 것이는 거죠. 네. 팔란티어의 고객사가 기꺼이 팔란티어의 고객사가 된 것입니다. 팔란티어의 고객사 이뿐만이겠습니까? 사실 JP 모건도 팔란티어의 고객사이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의 유명한 항공사죠. 에어버스. 예. 팔란티어의 고객사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 회사 너무 지금 이제 민간 기업들이 고객사가 점점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소개들을 해드리겠지만 바로 이렇게 팔란티어의 팔란티어의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기업들은 전통적인 레거시 기업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소위 테크 기업이라고 불리는 아주 거대한 기업들도 팔란티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가 팔란티어의 고객사가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쿠팡도 팔란티어의 고객사, 팔란티어를 필요로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쿠팡이 지금 한국 시장을 비롯해서 일본과 대만까지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팔란티어와 협업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이 쿠팡 같은 이 엄청난 이 전자상거래 기업이 또 엄청난 이 데이터를 축적해 가고 있는 이 기업이
좀 더 신속한 이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됐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자동차. 저는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미국 투자 이 계획 발표를 보면서 아마도 현대자동차도 앞으로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 있죠. 유명한 바로 페라리입니다. 페라리는 이제 현대차와 이렇게 겹치는 그런 어떤 사업 영역들이 포트폴리오 면에 있어서 조금 겹치는 면이 좀 적기 때문에 어쩌면 기존의 고객사인 팔란티어의 기존 고객사인 페라리와 더불어서 이 팔란티어와 현대차가 협력을 하게 된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레거시 기업이라고 할 만한 바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그룹과 팔란티어가 파트너십을 구축했죠. 바로 올해 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팔란티어가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도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 아마도 삼성전자도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팔란티어의 이 민간 고객사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들을 보면요. 이렇게 작은 기업들은 아직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어떤 특정 산업 분야의 1등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이제 그런 전략을 구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현대중공업 그룹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한 이유도 전 세계 조선 산업의 1위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현대중공업 그룹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이 럭셔리 그리고 스포츠카 분야에 있어서 거의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페라리와의 파트너십 구축. 그래서 팔란티어는요 아무 회사하고나 계약 관계를 파트너십을 구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에 투자를 하시는 수많은 주주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민간 고객사의 확대가 왜 이렇게 더딘가? 좀 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해 나가면 안 될까? 물론 지금도 보면 충분히 민간 고객사를 확보해 나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빠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150몇 개 기업 아닌가? 이제 한 200개 기업 정도가 고객사가 아닌가? 그거밖에 되지 않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건 팔란티어의 이 파트너십 구축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작은 기업들은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팔란티어는요, 사실상 전 세계 1등 기업들하고만 지금 계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팔란티어와 AWS,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